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렇다는 보도가 나와서 5대4 벌써 이제 친한 친윤 지도부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전 정책위장의 후임으로 대구 4선의 중진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저랑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뛰시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요. 근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정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안정감 있으신 분이고 우리 당에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런 추천을 여러 군데서 받았고, 저도 지난 총선에서는 아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뛰셨던데, 그때 제가 굉장히 유능하시고 안정감 있는 분이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를 해서 출발하는데 한번 같이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입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에 우리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사람들은 개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런 거겠죠.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김정혁 최고위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진종호 정년 최고위원, 추경호, 김재현 원내대표 최고위원이었고 김민전, 인요한 또 다른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그 최진봉 교수님, 예. 과반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제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뭐 당내 현안 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정말 친윤 친한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친윤 그룹에서 계속 반대하고 뭐 이런 발목 잡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근데 만약 인원이 친윤계가 많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 평상시야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견이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 또는 뭐 예컨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특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 경우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럴 경우에 친한이 5이고 친윤이 4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가 쥐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당대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요, 과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위 의장 자리도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에게 친한 분, 본인하고 가까운 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뭐 김상훈 정책위 원장이 가깝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정책위 의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뭐 여의도 연구원장, 뭐 전략기획부총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보니까 일부 오늘 오전에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여의도 연구원장 유임 얘기 있고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전 의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느 정도 뭐 확정이 된 거예요? 뭐 저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예.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뭐 지금 대충 이제 내정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략 파트, 그리고 또 지난번 이제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프에 있는 인사들을 좀 꾸리는 역할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세력과 본인의 어떤 이런 이 네트워크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번 이제 총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캠프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맡겠죠. 특히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야 전략, 뭐 이제 대국회 전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국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기 때문에 아마 신조 내정된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가 중점을 두는 게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정책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 연구 기능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박사 가지고 있는 분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연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열 몇 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탱크 기능이 많이 줄었다 이 완전히 말씀하시는 줄었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에 또 노조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 총선 당일날 또 직원들이 출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홍영님 지금 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좀 책임을 가지고 연구 기능 그다음에 이제 민심 여론조사 등등 해서 연구 기능과 민심 기능 그다음 교육 기능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점을 두는 게 이제 교육 기능입니다. 이게 예. 뭐냐면 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지구당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또 새로 정치를 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들을 옛날에 연수원 기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연수원 팔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기능들을 복원하는데 이제 아마 여의도 연구원이 좀 기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언급하셨던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신지호 전 의원, 뭐 부총장 언급 나오는 한동훈 대표와 꽤 가까운 인물들인데 어쨌든 어제 정책위장이 물러나면서 한동훈 대표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곳곳에 당 지도부에 배치됐다. 이런 게 이제 어제 오늘의 큰 흐름으로 저희 자막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불만을 갖고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서민종 사무총장님이나 정점식 정책위 위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뭐 압박이라고 표현할 지금이지만 공개적으로 뭐 새로운 대표 지도부에서 사퇴 요구를 뭐 일관 사퇴 요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책위장이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퇴로 기결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결국 물러나지 않았냐. 강수규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고 뭐 익명을 요구한 뭐 얘기들 중에 벌써부터 힘자랑이다. 적과 싸울 때냐 하는 방식이다. 이거에 대해서 꽤 뭐 물밑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자꾸 이게 그 갈등이니 분열이니 견제니 뭐 이런데 그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예. 이제는 이제 정말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말씀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예. 모두 깨끗하게 승복해서 예. 하나가 되라는데 지금도 계속 갈등, 견제, 뭐 분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일단 대표 체제에 나중에 대표가 잘 못하면 그때 결과를 평가받는 거지 지금은 심어쉬울 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예. 솔직히 제가 정점식 의장이 있잖아요. 예.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지금 정책이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예. 요즘요. 예. 근데 대표도 검사고 이분들이 검사잖아요. 음흠. 저는 김상훈 의원은 행정고시 붙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변화나 새로운 걸 떠나서 정책적인 역량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정점식 의원보다는 김상훈 의원 이분이 저는 정책에는 맞다고 봐요. 예. 따라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개파식도 열잖아요. 따라서 자꾸 이게 분열 갈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이게 변화와 이 관점, 그다음에 능력, 적임자 예. 이 관점에서 보면 정점식 의원보다는 김상훈 의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현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친윤 친한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의 발전을 위해서고 앞으로 민생 정책으로 집권 여당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좀 더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김상훈 의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사선 동안 안정감이나 그다음에 이분이 경제 전문가라니까 예. 지금 우리 상황이 그게 필요하다는 정책에서는요. 예. 그래서 저는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뭐 다만 아까 뭐 일부 언론 보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윤 쪽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힘자랑 아니냐. 뭐 이따 자막으로도 잠깐 나갔지만 힘자랑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남은 절차를 살펴볼게요. 일단 김상훈 새 정책위장이 나왔고 뭐 의원총회 추인 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텐데 일각에서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3선이고 김상훈 정책위장이 4선이다. 그러면 오히려
원내대표보다 정책위의장이 선수가 많은 이런 것도 한동훈 대표 입김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3선이고 이번에 신임 김상훈 이제 정책위 의장 후보죠. 내정자가 4선이라고 해서 예. 뭐 이게 선수로 반드시 제압하는 그런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쨌든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유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를 좀 그 유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된 것이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그 김상훈 내정자를 이제 의총 다음 주 아마 초쯤에 의총이 열릴 것 같고요. 의총에서 이제 추인 과정까지 거쳐야 완벽하게 이제 정책위 의장에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인 과정 속에서는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어차피 의총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또 반대 없이 네. 뭐 사실 이런 정도면은 추인은 사실 무슨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의결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것도 알겠습니다. 관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벌써부터 힘자랑이냐? 뭐 아직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아까 강승규 의원도 뭐 애둘러서 뭐 본인은 좀 불만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됐고 정책위장도 김상훈 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을 변화시켜야 됐다는 기조에는 확실히 힘을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선을 넘진 않고요. 오늘 황우여 전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면 한동훈 대표 어제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당 대표님하고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저도 물론 몇십 년을 정부에 있었지만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저렇게 철저하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정말 제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돼서 누리게 된 큰 기쁨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장관할 때 이랬거든요. 늘 총리님께 여쭤보면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너무 든든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둥이시고요. 제가 당에서 총리님의 완숙하고 애국적인 이 정책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부의 원력격인 지금 한덕수 총리 만나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같이 몸담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공이 쌓인 분이라고 이제 추켜 세웠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만나서 잘 모시고 잘 배우겠다. 결국은 이현정 의원 일단 네. 정책위의장 관련 뇌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뭐 정책 민생 혹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통합 측면 뭐 이런 것도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원로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 마음을 사는 행동. 지금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도 이제 앞으로 고위당정 같은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한덕수 총리를 이제 만나서 한 것이고 또 황우여 지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요. 3선 이상 중진들을 3, 4모로 만납니다.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예. 2명, 3명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이제 만난 일정들이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로 만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로 만나면 이게 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소규모로 만나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 또 응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하고 그 이후에는 당 외에 있는 이제 원로들을 쭉 만나는 걸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가장 지금 약점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아직 못 믿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당 내외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에도 어떤 믿음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본인들이 열심히 일단 좀 외부와 외부의 어떤 동조 세력, 즉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정점식 의원이 오늘 오찬회동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 힘이 실렸고 그리고 너무 뭐 압박해서 정책위장을 물러나기 뭐 후임자까지 앉히는 정도로까지 그 큰 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 남은 불씨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한동훈 대표의 스스로의 과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와 여전한 후폭풍이 있었던 정책위장 거치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